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각 기관별로 승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프라임 세종 영양평가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도 벌써 2월 이제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설 이제 구정이죠. 구정을 마치고 이제 2022년 이제 승진 대비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무관 승진 대비 영양평가 강의를 이제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2월 또는 3월에 강의를 들으실 건데요. 좀 시간이 좀 늦긴 합니다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2008년부터 이제 그 사무관 승진 강의 쭉 진행해 왔었습니다. 종종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관별로 강의를 조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기관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보통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과목에 대한 요청이 조금 많으셔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목 중심으로 우리 말하자면 선생님들께서 내가 뭐가 취약하다라고 해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 좀 취사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영역평가의 과목별로 해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불과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들 직접 대면하고 계속 이렇게 오프라인 통해서 직접 뵀었는데요.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해서 21년도 계속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선생님들께서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제 강의 통해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께서 좀 선생님들께 뭐 여쭙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생동감 있게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강의는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제 보고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보고서 과목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우리 교육청 선생님들, 이제 기본적으로는 교육청 선생님들이 많이 들으시는데요. 교육청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특히 이제 서울시, 그 다음에 이제 발전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중앙부처 성관이나 고용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는 기본 과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양평가 과목도 있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더하기 IB 서류한 기법, 또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더하기 1:1 R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기관은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영양평가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첫 강의로 선정을 하고 이제 차분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보고서 쓸 일이 많으신가요? 저도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있으면서 또 지금 또 다른 또 이제 변호사로서도 근무를 합니다만은 이제 보고서를 눈으로 접할 기회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직접 쓰거나 할 기회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또 조금 쓴다고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독창적으로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쓰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다 그 전에 전임자가 썼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그 전에 직접 쓰셨던 보고서를 좀 더딥히는 형태로 쓰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거기 더해서 선생님들께서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시냐면요. 우선은 제공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자료가 좀 많습니다.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제 자료가 기본적으로는 8페이지에서 한 10페이지, 또 많은 기관은 또 15페이지 정도까지 있으니까 자료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료를 좀 숙지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료를 어떻게 취합을 해서 표현을 잘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소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속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근무하고 계신 기관하고 상관없는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관 있는 주제가 나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신 선생님들께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과 관련 없는 주제를 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성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주제도 생소하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자료 숙지에 있어서 시간상 한계,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소함,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요, 선생님들께서 내가 보고서 조금은 써봤다, 이런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전부 다 느끼시는 좀 어려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부터 강의를 벌써 지금 이제 영양평가 강의만 15년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을 뵙겠습니까? 그리고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평가위원으로도 계속 이제 좀 나가게 되고, 또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인터뷰, 또 많은 기관에서는 인터뷰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평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쭉 진행하면서 조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일종의 구력이죠. 구력이 쌓이면서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해소하고 주제랑 상관없이 또 자료를 어떻게 잘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분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강의 관련해서 이 PPT 이 칠판을 사용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별도로 강의 신청하시면 이렇게 자료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같이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강의는요, 목차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강의한 목차도 자료에서도 강의한 목차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보고서의 기본 포맷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최근에 이 보고서의 추세 자체는요, 다시 하겠습니다. 뭐 기획보고서와 관련된 것인데요. 기획보고서인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최근에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는 보통 OP라고 합니다. 오랄 프리젠테이션에서 OP 과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요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요약보고서.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요약보고서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전에는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 선생님들이 어떠한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의 경향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서 과목 자체가 있는 취지 자체가 문제를 좀 분석하는 역량과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그래서 기획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의 총체를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약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고서의 기본 구조 관련해서 한번 먼저 사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물론 이제 기관별로 주로 사용되는 목차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뼈대가 무엇인지는 알아야지. 뼈대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뭐 살을 붙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뼈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대충 알아야지. 대강은 알아야지. 거기에다 근육도 붙이고 살도 붙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뼈대를 일단은 뭐 어떻게 뼈대가 구성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문제 인식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각 목차에 대해서 차분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관련해서는 우선 문제 인식과 관련된 부분, 문제 인식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우리 보고서 평가 관련해서 기관별로 물론 이제 배점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 뭐 교육청도 뭐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은 다 OP 과목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목이 있고요. 그럼 영양평가 배점이 뭐 금평 점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고 이제 영양평가 점수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30점이다, 40점이다, 아니면 또 뭐 베스트페일로제로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고서 작성 점수만 예를 들어서 10점이라고 치겠습니다.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점이라고 할 때 10점 내의 세부적인 내용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우선 보고서의 기본 뼈대 완결성이라고 합니다. 완결성. 이것도 기관별로는 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영양평가 관련해서 기본 뭐 배점이나 이런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전체가 좀 완결성을 가지고 있고 오탈자가 없는지, 제목이 문제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 관련해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서 자체가 그 자체로 보고서다운지, 이게 통상적으로는 약 10% 정도의 배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맞춤법이라든지 또 비문이라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술과계가 맞지 않다거나 지나치게 접속사가 반복하게 쓰인다거나 이러한 이제 문법적인 표현에서 좀 굉장히 어색하게 구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십니다. 그다음에 구어체를 이제 원래 이거 문어잖아요. 문어체인데 구어체로 사용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 완결성을 좀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뼈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본 역량이 내가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 인식과 관련된 부분. 인식. 통상적으로는 뭐 40%. 물론 여기 약입니다. 약. 이게 뭐 기관별로는 다를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점별로 저도 평가위원으로 요즘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배점별로 해서 점수를 뭐 우리 복싱으로 따지면 뭐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배점 포인트 따듯이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배점별로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10분이 대상자라고 됐을 때 그 순서를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거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딱 이게 40점 만점 몇 점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총점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좀 어느 정도 각 항목별로 점수를 조금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 목차로 따지면 문제점이라든지 현황, 원인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 인식, 뭐 분석력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럼 여기 제가 뭘 쓸까요? 이게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요게 약 50%,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내가 문제를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식한 걸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잘 해결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해당 문제점하고 연계되는 개선 대책을 자료에서 적절하게 찾아서 잘 배치했다. 즉 연계성이 있다. 그 다음에 개선 대책의 어떠한 우선순위를 조금 잡았다. 체계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 기획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는 보통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의 내용 관련해서도 일종의 이런 것들은 완결성은 보고서의 뼈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뼈대. 요거는 이제 그 뼈대 하부 사항으로서 각 목차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식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황 목차라든지 문제점 목차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관련한 것은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부 계획, 세부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발전사들 뭐 여러 발전 뭐 중부 발전도 있고 뭐 각종 발전사들 있잖아요. 한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발전사 쪽에도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초간부 뭐 이렇게 승진 관련해서도 뭐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보면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 관련해서도 이러한 목차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고용문화선관위 모든 기관 관련해서 이러한 목차, 그러니까 이제 기관별로는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따지면 중요도가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 그러면 강사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세부 추진 계획 이런 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요거 다른 분들도 다 쓰시는데 크게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이 동일 주제에 대해서 쓰셔도 10분을 이제 조금 그렇지만 1위부터 해서 10위까지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에서 이 작성한 거 토대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작성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인터뷰가 더 중요하다. 작성은 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 기관, 평가 기관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가위원으로 쭉 나가면서 제가 느낀 점이요. 요건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자체가 평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터뷰에서는요. 평가위원은 대상자 분들께서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의 완결성에 따라서 인터뷰의 내용에 영향을 당연히 미칩니다. 그냥 선생님들께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시고 순수하게 인터뷰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대상자께서 발견한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 A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선 대책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론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작성이 잘 된 보고서를 쓰신 선생님에 대한 질문 내용하고요. 그렇지 아니한 선생님에 대한 질문 내용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면 더 좋은 작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이제 기본 포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강의한 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페이지 보시면요. 보고서 기본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고서 제가 지금 3페이지 기준으로 3페이지 이게 잘 글씨가 조금 잘 안 나오네요.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제 3페이지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3페이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이 여러 개 있는, 예를 들어서 고용부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성관이도 마찬가지고 몇 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거의 많이 인터뷰가 조금 더 비중이 있다 보니까 보고서를 한 페이지 아니면 1.5페이지 이렇게 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문제점이나 개선 대책을 조금 압축해서 쓰시면 되니까요. 이걸 어떤 식으로 압축하실지만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뭐 각종 발전사들은 통상적으로 뭐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도 대부분 3페이지에서 많은 교육청은 뭐 4페이지, 또 뭐 사무관 말고 뭐 서기관 승진 같은 경우에도 통상 한 3페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3페이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1페이지 보시면 위에 제목이 있고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부제목은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제목 위에 있는 부분이 제목이라고 하고요. 제목. 그 다음에 줄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부수적인 제목이라고 해서 부제목이라고 합니다. 뭐뭐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박스 처리가 되어 있죠. 이거를 통상적으로 요약문 또는 요약박스라고 합니다. 저는 요약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쓰지 않은 선생님도 있는데요. 굳이 뭐 이렇게 요거를 쓰고 안 쓰고가 아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적 여력이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요거를 조금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한번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우선 1번에 이제 보시면 추진 배경 이렇게 있잖아요. 추진 배경. 그래서 기본적으로 1페이지 보시면 목차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3페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1페이지에 추진 배경, 현황, 문제점이 다 들어간다는 취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문제 인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 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목차가 크게 덩어리로 따지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추진 배경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진 배경. 추진 배경은 들어봤다. 추진 배경. 그다음에 현황. 현황도 들어봤다. 문제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3개 목차 중에서요. 어떤 목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어떤 목차가요? 문제 인식 관련해서요. 내가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내가 문제를 인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를 인식한다고 했으니까 문제점이겠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문제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문제 인식, 즉 분석력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에서는 문제점 목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점 목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조금 더 잘게 쪼개거나 더 심화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문제점 및 원인 분석. 예를 들어서 해외 관광객 유치 방안, 유치 확대 방안,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국가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북미 쪽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 뭐 유럽 각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방문하는 이제 국가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른데 그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좀 충분히 없다.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문제점. 그래서 그거를 자료에서 그게 통상적으로 당연히 자료에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약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 찾았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자료를 조금 더 깊이 봐가지고 보셔가지고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시민 인터뷰나 전문가 인터뷰를 확인을 해서 그러면 왜 해당 그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하냐? 보니까 전문가 인터뷰에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별로 일일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는 작성할 때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해놓고 밑에다가 원인 해가지고 예산 부족까지 쓰시는 선생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문제인식과 관련돼서는 이 문제점 목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황. 현황 목차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현황 목차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현황. 그래서 현황 같은 경우는 현황이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당장 생각나시는 게 아무래도 수치와 관련된 겁니다. 수치. 어떤 숫자가 당장 떠오르시죠? 아니면 연도별로 뭐 이렇게 뭐가 증가한다, 뭐 감소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농촌의 빈집이 뭐 이렇게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거나 생활용 자전거 이용 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다거나 뭐 요즘에 보면 이제 플랫폼 노동자분들 뭐 작년에 모 기관에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뭐 그런 분들의 뭐 이제 근로여건 개선 뭐 이런 것도 관련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연도별로 노동자 수, 근로자 수의 증가 이런 것들 아마 현황 관련해서는 수치와 관련돼 있고 뭐 연도별 추세도 좀 있다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현황 주로 수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문제점보다는 현황은 중요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현황은요. 현황은 취사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취사 선택. 이 취지가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제가 요 둘 중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별표 2개를 했잖아요. 문제점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점 보통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보통 분량적으로도 더 중요하게 취급이 되면 양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아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황 같은 경우에는요, 자료에 있는 내용을 쫙 다 수치가 많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걸 옮기다 보면 현황 부분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용두사미가 되는 겁니다. 용두사미. 그러니까 현황이 이만큼이고 문제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은 5, 문제점이 3, 개선 대책이 2. 역으로 되는 게 더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황이 2,
문제점이 3, 개선 대책이 5 이런 식으로 역으로 되는 게 좋은데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겁니다. 문제 인식보다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황 파트는 자료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 해결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수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자료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 표가 있습니다. 표 연도별로 표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시간을 엄청 할애하시면서까지 옮기시는데요. 그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서 그 표가 말해주는 바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거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한 줄 처리만 하면 되는 건데 표를 그대로 옮기니까 뭐 5줄, 6줄. 그다음에 이제 작성하는 데 자체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또 워드를 한글이나 이런 걸 잘 능숙하시면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조금 생각보다 좀 긴장되고 하니까 또 쓰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좀 소비가 되고 또 이제 배점은 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좀 취사 선택하는 거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황 부분은 좀 많이 기재하지 않고 압축해서 쓰는 것도 걸로 충분하다. 거의 대부분은 연도별 추세가 핵심 현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하는 게 핵심 관건이다.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까지는 충분히 잘 쓰셨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쓰고 나서 1번 현황부터 쓰려고 하니까 뭔가 약간 찝찝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봤던 보고서 중에서 1번 바로 목차가 현황부터 시작되는 게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번에는 통상적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목차는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 또 앞에 이걸 왜 추진하냐 해가지고 추진 배경 이런 단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표를 달지 않았습니다. 중요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따지면 요게 적고 요게 조금 더 많고 요게 더 많은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현황이 지나치게 많아서 현황을 많이 쓰면 이게 문제점이 좀 빈약해지고요. 기본적으로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의 연계성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문제 해결의 연계성이라는 건 결국은 문제점과 선생님께서 발견한 문제점과 그 개선 대책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연계성이라는 것 자체가 현황과 개선 대책의 조화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을 때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개선 대책에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급해서 전파한다. 이게 개선 대책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 목차가 풍부하게 기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1페이지 1번에 보시면 추진 배경 해놓고 이제 네모 목차 이렇게 해놓고 목차가 일단 보실 게 이제 추진 배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 목차 이 목차는 참고로 가장 먼저 진행되는 목차를 통상 대목차라고 합니다. 대목차. 그 다음에 네모를 등장시켰습니다. 이거를 중간 목차라고 해서 중목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목차가 참고로 1페이지에는 없는데요. 2페이지 개선 대책에 등장하잖아요. 요거를 보통 소목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참고로 기관별로에서요, 목차 자체를 제공해 주는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기관별로 목차를 제공해 주는 기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승진했던 분들, 작년 선배분들, 재작년 합격하신 선배분들 통해서 대부분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목차를 쓰더라. 대목차는 뭐 쓰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는 보통 대목차를 네모를 쓰더라. 그 다음 목차를 동그라미 쓰더라. 그 다음 목차를 줄표 쓰더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숫자를 쓰더라.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 구조 자체는 제가 임의로 숫자, 네모, 동그라미를 제공할 뿐 선생님들께서 목차, 예를 들어서 아예 강제로 예를 들어서 기관 같은 경우에 글자 포인트라든지 자간, 그 다음에 간격 전부 다 정말 세세하게 제공하는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일수록 아예 대목차, 중간목차, 서목차의 기호 자체도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듯이 그런 데는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권하는 것은 너무 튀는 그런 목차, 기호 쓰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목차가 좀 무난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번에 추진 배경해 가지고 거기 보시면 숫자 목차, 네모 목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황 목차 보시면 숫자 목차, 그 다음에 네모 목차가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거기 보시면 참 독특하게 이렇게 참고 표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당구장 표시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네모. 그러니까 뭔가 수치가 있으니까 수치를 인용 따와야 되기 때문에 참고 표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문제점 보시면 3 문제점 해서 거기 보시면 네모 목차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강사님 문제점이 무조건 3개가 등장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 90% 확률로 90%는 문제점이 3개입니다. 문제점이 3개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문제점을 5개, 6개 이렇게 뽑아내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문제를 보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점이 5개, 6개인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포함 관계, 좀 포함 관계, 인력 측면의 문제점인데 그거를 너무 세세하게 3개를 막 잘게 쪼개서 문제점으로 따로 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유사한 것들은 좀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개, 적으면 2개, 많으면 4개 이런 건데 보통 한 3개 정도가 문제점으로 구성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파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요. 지금 참고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양괄호 표현이 있는데요. 양괄호. 그래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양괄호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이 페이지 보시면요. 참고로 지금 이 페이지 해놓고 다 비워져 있는데요. 이 페이지 내용이 개선 대책이 전부 다 이 페이지에 다 써야 된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한 거고, 통상적으로 3페이지 기준에서는 1번의 추진 배경, 2번의 현황, 그 다음에 3번의 문제점이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개선 대책,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요런 거죠. 요게 절반이잖아요. 딱 절반. 요게 딱 절반이잖아요. 1P, 2P, 3P인데요. 요게 절반이잖아요. 절반이니까
여기가 문제 인식 파트, 여기가 문제 해결 파트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보통 이제 제목이 들어갑니다.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1.5장은 아니고 1.5장보다는 조금 장수가 좀 작은 편이고요. 이건 이제 정확한 의미의 1.5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제점이 여기서 요 앞에서는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요쯤에서 문제점이 끝난다. 뭐 요쯤에서 문제점이 끝난다. 요건 괜찮습니다. 개선대책 즉 개선대책의 시작 시점이 요 뒤에서 시작되는 것보다는 조금 위에서 시작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문제 해결 파트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 관련해서는요. 예, 문제 해결 관련해서는 지금 네 번째 개선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개선 대책이 있는데요. 일단은 무조건 목차를 4번을 개선, 네 번째는 무조건 개선 대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제가 그냥 개선 대책해서 목차를 순번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 쓰는데 1.5페이지 쓰는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분량을 압축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번 추진 배경, 2번 현황 및 문제점, 3번 개선 대책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 대책 관련해서는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숫자, 네모, 동그라미, 즉 소목차의 등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소목차. 그래서 물론 이제 문제점에서도 소목차를 등장시키고 개선 대책에서도 당연히 소목차를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문제점을 좀 상세하게 지금 1페이지에서는 문제점의 동그라미 목차, 즉 이제 소목차가 없습니다만은 쓰시다 보면 당연히 소목차도 쓰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문제점을 자료에 있는 것을 세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선 대책 분량이 조금 더 많은 게 좋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3번의 문제점이 이렇게 돼 있다 치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세부 진술, 세 번째 문제점의 세부 진술 이렇게 쓰셨다면 4번은 예를 들어서 요거랑 대응하는 요게 A 문제점입니다. 그럼 A 다시 개선 대책, A의 개선 대책. 그럼 동그라미를 하나 정도 더 추가. 그다음에 요게 B입니다. B 문제점이면 B 다시 그러니까 B의 개선 대책입니다. 하나 정도 추가. 그 다음에 C 문제점입니다. 아이고 이거 요거는 뭐 더 개선 대책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 문제점 분량보다는 개선 대책 분량이 조금 더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했을 때 작성 분량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 개선 대책은 요약을 자료에 있는 거를 강의를 끊지 않고 진행을 하고 싶어서 잘 되네요. 이걸로 쓸게요. 네, 자료 요약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료를 이제 자료에서 개선 대책 뭐 세부 내용이 많이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개선 대책이 참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개선 대책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대책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만 그러면 이제 아니 강사님 자료에서 있는 거 발견했는데 점수 차이가 납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를 자기 편으로 재구조화한다고 합니다. 재구조화. 패러프레이징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조금 표현을 좀 가다듬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미리 보고서 문구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런 연습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2022년도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업무 계획. 요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구글 포털 사이트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등에서 202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 또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소재 측면에서 좀 익숙한 게 사실이고요. 소재 문화나 관광 관련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보고서가 조금 깔끔한 편입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뭐 쪽도 당연히 깔끔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좀 깔끔한 편이라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강조드리냐면 특히 발전사 같은 경우에 발전사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 선생님들도 강의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산자부 원래 정식 약칭은 정부 약칭은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인데 제가 보통 신문기사는 산자부에서 기사 쓰시는 분들은 산자부라고 해서 제가 산자부가 입에 익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보면 거기에 보면 보고서가 업무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선 대책이나 문제점 문구들을 계속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그런 문구를 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셔서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쓰는 연습하셔서 자기 표현으로 계속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 개발 보급한다. 그러면 발굴 개발 보급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건 미리 제가 부족하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보고서에서 발굴 개발 보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자료에서 그런 표현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료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선이라는 단어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아마 개선 대책에 개선이라는 단어만 쓰실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만약에 그걸 좀 숙지하신 선생님들이라면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개발 다시 하겠습니다. 발굴 보급 전파 발굴 그다음에 보급하고 나선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 우수 사례, 표창 같은 것이 통상적으로 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 보급, 전파 이렇게 세트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준급 답안이다라고 좀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대책 분량이 일단은 분량이 더 많고 되도록 문제점이나 개선 대책을 풍부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계속 이제 보고서 같은 거 많이 보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계속 지금 15년째 합니다만은 하면서도 매번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자료에 대한 기출 문제에 대한 정리도 이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됩니다만은 이게 문구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예전에는 또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또 이제 정보기관에 있으면서 보고서 쓸 때는 한자가 많이 썼는데 요즘에 한자 거의 다 없어지고요. 또 문구가 조금씩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조금씩 들어오고요. 예전에 영어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또 영어가 조금씩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추세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생님들께서 내가 속한 기관 말고 일반 다른 부처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는구나라고 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는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평가위원회 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우리 기관에서 그냥 늘 수 있는 그런 표현에 젖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씩 필요하다면, 즉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극복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 하더라도 그 대책을 뒷받침할 만한 자원, 정책 자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정책 자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세부 추진 계획 들어보셨습니까? 세부 추진 계획. 세부 추진 계획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해당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을 때 해당 시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작년에 뭐 기관에서 뭐 차박 최근에 보면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해외 못 나가니까 이제 캠핑이나 이렇게 차박 차에서 이렇게 숙박하고 하는 야영하는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박 관련해서도 뭐 이런 것들 이제 세부 추진 계획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뭐 시민들이 뭐 쓰레기 무단 투기하거나 인식이 좀 저조하고 하는데 어떻게 뭐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TF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점검하고 할 것인지 인력 확충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선 대책을 했는지 확인할 것인지 추진 일정 또 이 좋은 대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홍보 계획 또 성과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성과 관리 계획 이런 것들이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개선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들요. 그리고 요게 평가 요소에서 보면 그 이제 OP 과목 즉 보고서 과목 관련해서 뭐죠 그 뭐 기획력이라든지 뭐 문제 해결 역량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개선 대책 예를 들어서 기관별로 보고서 과목 관련해서 영역평가 내에서 보고서 과목 관련해서 배점이 세세하게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여러 번.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보고서 과목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아주 소수 인원만 선발하는 생소한 기관 강의 의뢰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요청을 드려요. 제가 그쪽 관련해서 그 배점이 궁금하다고 말씀드려요. 배점하고 세부 평가 항목 그거에 맞춰서 그 표현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고 표현돼야 됩니다. 개선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 표현이 있으면 세부 이행 계획이라면 되도록이면 세부 추진 계획이라는 표현보다는 세부 이행 계획이라는 표현이 단어로 바꾸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평가위원은 우리 선생님들만큼 그렇게까지 이거를 세세하게 분석하기가 좀 실은 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가 나와야지 이 배점을 줄 수 있을 만큼 표현을 하셨구나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에 충분할 만한 예산 확보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그러면 예산 확보 계획 당연히 목차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 요인을 확인하고 그 극복 방안을 모색하였는지 그러면 장애 요인 극복 방안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배점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당연히요. 그래서 세부 추진 계획이고요. 거기에는 여러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저는 보통 추자 성갈롱에서 추진 계획 추진 일정, 자원 확보 계획, 성과 관리 계획, 그다음에 갈등 관리 계획, 홍보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홍보 요즘은 소통이 강조되니까 홍보비 소통 계획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이제 개선 대책과 그다음에 뭐죠? 세부 추진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대하고 있는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 목차로 등장하고요. 그 앞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이런 거 문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장애 요인이 딸려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라는 표현 대신에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극복 방안.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차는 여기 4번, 여기 5번, 여기 6번, 여기 7번 해서 1번 추진 배경, 2번 현황, 3번 문제점, 4번 개선 대책, 5번 세부 추진 계획, 6번 장애 요인 및 극복 방안, 7번 기대 효과. 보통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문제 인식 파트를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점 대신에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또는 원인 추론에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개선 대책, 요 문제 해결 파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선 대책 앞에 개선 대책 아니면 개선 대책 목차에 따로 별도로 박스 처리 또는 참고 표시를 해서 개선 대책의 정책 목표, 개선 대책 목표 별도로요. 또는 개선 대책의 우선순위. 개선 대책도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3개면 개선 대책이 크게 3개일 거 아니에요. 큰 그룹으로 따지면. 그러면 개선 대책도 단계별 개선 대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별로 좀 차별화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좀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문제 인식 파트부터 해서 이제 각 목차에 어떤 것들이 표현이 들어가고 어떻게 작성하고 자료를 또 어떻게 분석해서 요약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